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여러분, 제 머리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네, 미용실에서 컷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다니던 미용실이 요즘 주인이 보이질 않아요. 한 6개월 됐는데요.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용실을 바꿨습니다. 앞에 있는 미용실이었는데요. 한 번쯤 들려보고 싶었던 미용실이었습니다. 네, 남자 원장께서 제 머리를 다듬어 주셨는데 조금 스타일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길이 말이죠. 조금은 남달랐습니다. 굉장히 섬세하게 제 머리를 컷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3배 이상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일반 미용실에 가면 컷하는 시간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린다고 하면 이 미용실은 한 3, 40분 소요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섬세하게 해 주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계산을 할 때 보니까 요금이 2배 정도 됐습니다. 보통 제가 다니던 미용실은 8,000원에서 10,000원, 비싸면 12,000원인데요. 오늘 미용실은 20,000원을 받더군요.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도 그 미용실을 이용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에서 그렇게 제가 그 미용실을 좋아하게 했던가요? 섬세함이었습니다. 디테일의 힘을 오늘 느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객을 만족시키고 고객을 감동시키려면 좀 더 디테일해야 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수행하실 때 디테일하게 하십니까? 술렁술렁 하십니까? 아니면 얼렁뚱땅 해치우십니까?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술렁술렁 해서도 안 되겠고요. 두리뭉실 해서도 안 되겠고 얼렁뚱땅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힘이 이 시대의 경쟁력이고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설득시키고 감동시키고 만족시키지 않으면 어떤 일을 이뤄낼 수 없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하나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조곤조곤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추상적으로 두리뭉실 설명하려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디테일하게 설명해 나가실 때 여러분들은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고객을 만족을 넘어서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키워드로 핵심을 찔러라는 것입니다. 흔히 경영학에서 니즈를 많이 얘기합니다. 고객의 니즈를 찾아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핵심을 찔러라는 것입니다. 핫버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의 핫버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핫버튼은 무엇입니까? 핫버튼은 바로 니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원하는 니즈가 무엇인지, 필요가 무엇인지 그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핫버튼이란 것이죠. 네. 핵심을 찔러 줘야 됩니다. 변죽만 울려서는 되지 않습니다. 네. 수박 겉핥기식으로 사람을 설득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핵심을 찌를 수 있는 그런 예리한 관찰력과 그리고 표현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팩트보다는 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팩트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팩트를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네, 필, 감성, 감정이 필요합니다. 느낌을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형용사를 동원한다든지 아니면 워드 픽처, 그림 단어를 자주 사용하시면 feel을 잘 묘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논리적인 것만으로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데
그 공감대 형성은 이성적인 것보다는 감성적인 것을 통해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명하려 하지 말고 묘사하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다양성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의견과 다르다고 생각하면 막 화를 내고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보지 않았는데 정말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는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라 할지라도 그 의견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런 포용력과 그런 따뜻함과 그런 인자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품격이고 인격이지 않겠습니까? 자기 의견과 다르다고 부르르 화를 내거나 언성을 높이거나 삿대질을 하거나 흥분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얕은 사람이로구나 라고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유대인들의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 3가지를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유대인들이 사람을 평가할 때는 3가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한다고 합니다. 첫째, 술자리에서 그 사람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술자리는 모든 것이 용서된다는 말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술자리에서도 매너를 지켜야 되고요. 술자리에서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술자리라고 마구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퍼부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 상대방이 실망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설화라고 하죠. 설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혀끝으로 화를 당하는 것을 설화라고 하는데 함부로 말을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리면 결국 당하는 것은 자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설화를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어디에서요? 술자리에서조차도 말을 삼갈 줄 아는 그런 지혜와 절제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돈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돈 가는 곳에 마음 가는 법이고요. 마음 가는 곳에 돈 가는 법입니다. 평소에 돈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를 알 수 있고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돈이라도 예쁘게 쓰셔야 됩니다. 돈을 쓰면서 행포를 부리거나 굴림하려고 하면 돈을 쓰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죠. 돈 쓰면서 욕먹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네. 돈은 착하게 써야 됩니다. 돈은 소리 없이 써야 됩니다. 돈을 쓰면서 대가를 바란다거나 아니면 공치사를 한다고 하면 정말 돈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결코 극단적인 언사나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화를 누를 수 있는 그런 절제력, 그런 힘이 바로 리더로서의 덕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루가 즐거우려면 이발을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아마도 하루가 내내 즐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주일이 즐거우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주일이 즐거우려면 저는 사우나장에 가서 찜질을 하고 또 경락을 받고 마사지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한 달이 즐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옷을 한 번 사면 한 달이 즐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마음이 무겁거나 그럴 때는 바로 옆에 쇼핑몰에 가서 티셔츠를 한 장 산다든지 아니면 바지 한 장을 구입한다든지 그러고 나면 마음이 좀 가벼워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1년이 즐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행을 떠나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행은 정말 추억을 만들기 때문에 그 추억을 되새기면서 1년 동안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1년에 한 번쯤은 여행을 떠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일생이 즐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저는 세상에 한 권의 책을 내놓는다는 것이요, 정말 보람되고 기쁜 일 중에 하나입니다. 1년에 2권씩 책을 꼬박꼬박 냈더라고요.
그때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보람띄었습니다. 2020년도 3월 15일 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기란 책이 나왔습니다. 40번째 책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리고 4월 15일 총선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해냈습니다. 이제 가을쯤에 행복한 성공인들의 처세 소통법 공감이란 책이 아마도 출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또한 저의 즐거움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즐거우려면 적극적으로 임해서 하는 일이 즐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